오늘은 책 한 권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말을 잘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말을 해야 말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 달에 신간이 하나 나왔는데 강원국 작가가 쓴 어른답게 말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어른답게 말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비서관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또 이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로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부부 생활을 할 때 원만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직장에서 회의라든지 보고를 통해서 좋은 상사가 되는 방법, 또 좋은 직원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평소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말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등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본인이 직장과 사회에서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먼저 말재주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사람을 평할 때 그 사람은 말재주가 좋아 라고 한다면 어쩐지 거부감이 든다고 합니다. 말을 청산유수처럼 막힘없이 잘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말은 잘한다라든지 말만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되지 못한다. 공자님도 말씀하시기를 좋은 말로 꾸며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아첨으로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재주는 비록 뛰어나지 않더라도 진정성이 있는 말과 상대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된다.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솔직담백하고 투명하여 숨기는 게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채나 척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말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한 말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속에는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이라든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경우나 하다못해 재미로 들려주는 말이라도 듣는 이가 진정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 배려하는 말은 아름답고 지나친 관심은 쓸데없는 간섭이다. 우리가 명절 같은 때도 쉬지 못하고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만나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필요가 있다. 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도 손님으로 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갑질하는 사람을 더러 보게 되는데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수고한다라든지 감사하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풍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명절 때나 집안의 행사에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자식이나 형제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하는 말이 공부 잘하냐? 결혼은 언제 하니? 2세 계획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대부분이 요즘은 역효과가 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는 해결사를 자처하지 마라.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젊어서 그 부인이 직장을 다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직장 상사하고 좀 대판 싸웠는지 집에 와서는 그 싸운 얘기를 하면서 아주 속상해 합니다. 근데 그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내한테도 다소간 문제가 있었다.
라고 판단이 돼서 딴에는 공정한 의미에서 판결을 하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도 잘못한 게 있구만.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은 누구 편이야? 그러면서 상사와의 다툼이 엉뚱하게도 부부싸움으로 발전을 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 아내의 말은 끝까지 들어주고 인정해준다. 둘째는 질문을 한다. 그 다음에 셋째는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결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들어주되 응어리와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상책이다, 이런 얘기죠. 아이의 말은 강물과 같고 부모는 바다와 같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려 하지 말고 우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도록 내버려 둔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면서 끝까지 들어준다. 그러면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아이가 말하는 중에 다그치지 말고 아이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내 생각이 뭐고 내 의견이 뭐야라든지 왜 그렇게 했어라든지 또는 그것을 통해 뭘 배웠고 어떤 교훈을 얻었지 그러면서 욱박지르는 것은 역효과가 난다. 그러니까 어른은 아이에게 말의 바다가 되어준다. 바다가 있는 한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굳이 해야 한다면 질문을 하는데 짧게 하는 것이 좋다. 내 말은 짧을수록 좋고 아이의 이야기는 길게 들어줄수록 좋다. 책망보다는 칭찬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수양을 한다. 나이 마흔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에이브람 링컨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얼굴 표정에 그 사람의 성격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만의 규칙이 있는데, 첫째, 자기가 하는 말을 곱씹어보며 말한다. 내가 말할 때 표정이나 손동작이나 이런 것 등이 올바르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는 남의 말을 유심히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싶은 것을 찾아본다. 그러니까 상대는 나의 거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셋째는 말을 할 때 얼버무리지 않는다. 넷째,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한다. 다섯째, 목적에 맞게 말한다. 끝으로 후회할 말은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곧바로 사과를 한다. 말과 행동에는 구설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그 김천택이 펴낸 청구영원이라는 시조가 있는데, 말을 좋아하면 남의 말을 많이 한다. 남의 말 내가 하면 남도 내 말을 한다.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구설도 오게 되고 말을 잘못하면 나중에 화가 미치기 때문에 그 말이라는 게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쓰여진 시조라고 봅니다. 구설은 분수에 맞지 않게 잘 돼도 구설에 오른다고 그러고요. 역량이나 노력에 비해서 이익이 많아지면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치면 구설에 오르기도 한다. 결국은 구설에 오르면은 그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위가 오를 때라든지 돈이 많이 벌릴 때도 좀 돌아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데 여전히 더 많은 것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익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면은
구설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눈높이에 맞춘다. 눈높이 말하기가 관건이다. 말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 눈을 마주보며 말한다. 둘째는 성향을 맞춘다. 예컨대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종교적 신념 같은 것을 고려해서 말조심을 한다. 셋째는 속도를 맞춘다. 그러니까 말하는 속도라든지 상대가 이해하는 속도를 맞춘다. 넷째는 관심사를 맞추고 어떤 스타일인가를 찾아본다. 상대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찾아본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수위를 맞춰 말하고 수준을 맞춰 말한다. 현재 상황이 따뜻한 분위기인가 차가운 분위기인가, 부드러운 분위기인가 거친 분위기인가를 판단한다. 상대가 아이라면은 키를 맞추고 아이의 사고를 맞춰서 말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인가도 판단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보고 말을 한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도록 노력하고 상대의 말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게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진행자로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재석이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쓰는 말이 그랬군요,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비유한다면 운동 경기는 내가 점수를 내야 승리할 수 있지만 대화라는 경주는 상대가 점수를 많이 내도록 도와주어야 내가 이기는 게임이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즐거워하고 기회가 있으면 만나려고 한다. 결국 대화의 요체는 현란한 수사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다. 이렇게 책은 쓰여져 있습니다. 말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유명한 정치인들도 말을 잘못해가지고 설화를 겪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장애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도 그렇고 여류시인, 여배우, 여선생, 여학교, 여직원 뭐 이런 것도 성차별이라고 해가지고 잘 안 쓴다고 그래요. 과거에 흔하게 쓰던 미망인이라는 표현도 남녀차별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친이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에 그 부친의 친구분이 문병을 왔다고 그럽니다. 병문안을 왔는데 친한 사이니까 농담 삼아 이렇게 더운 한여름에 피서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암 수술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환자에게 아무리 가까워도 이런 말이 정말 온당한 표현이었나. 결국 그 가까운 친구 사이가 좀 서먹서먹하고 나중에 소원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침착하게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어떨까 싶다,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실력 없이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상사는 세 부류가 있는데 직접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서 아랫사람을 달달 볶아가지고 만족한 결과물을 얻어내리는 상사, 한두 번 훈계를 하다가 답답해서 직접 해버리는 상사, 직접 하면은 빨리 끝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랫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들게 훈계하는 상사가 있다. 이런 상사 중에 세 번째 부류가 가장 바람직한 상사이다. 근데 직장 상사로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지적하는 방법에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김대리, 지난 분기 영업실적이 전분기에 비해서 5% 정도 떨어졌군요. 부진한 실적을 먼저 얘기를 하되 그것이 미칠 영향을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경영평가에서 우리 부서가 최하위를 기록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부서원 전체의 인센티브에도 영향을 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은 조금 더 분발해서 꼴찌만이라도 면해봅시다. 김대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실적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아닌 요청하거나 당부한다. 마음을 다독이고 동의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인간관계도 나빠지지 않고 능률도 오르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존경받는 상사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직장에서 보고를 잘하면 인정받는 사원이 된다. 직장생활은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 보고는 윗사람이 상황을 묻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상책이다. 둘째, 보고는 자주 할수록 좋다. 지난번 보고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면은 방향을 수정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어본다. 그러면 상사는 좀 알아서 할 수 없나요?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고를 자주 하다 보면 어느새 상사는 프로젝트가 자기와 담당자가 합작하는 합작품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셋째는 보고 시한을 넘기지 않는다. 부득이 보고 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연유를 미리 설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 하나를 작성하였다가 보고용으로 쓰기도 한다. 넷째는 보고 형식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벼운 보고는 점심시간이라든지 승강기 안에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사안의 중요성이나 완급을 요하는 보고는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 다섯 번째, 보고서에서 중요한 내용의 누락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여섯 번째, 좋지 않은 내용일수록 보고해야 한다. 당시에는 상사의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보고를 하면은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상사의 신뢰도 떨어지지 않는다. 일곱째는 보고는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사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보고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우리가 보통 보고할 때 3분을 넘기면은 지루해진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지루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고 내용은 짧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보고받는 상사의 기분이 현재 어떤 상황인가, 이것도 중요하다. 또 보고하는 내용 못지않게 자신의 표정이나 태도도 중요하다. 열 번째는 평소에 상사와의 신뢰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다음에는 리더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는다. 리더는 누구인가? 무엇을 먼저 제안하거나 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리더 생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까? 첫째, 실력이다. 자기만의 견해나 해석, 관점이 필요하다. 말의 요점을 정리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허점과 오류를 찾아서 교정해 줄 수 있는 능력, 적재적소에 필요한 제안과 답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자기 절제다. 리더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건 그렇지 않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자신을 믿고 말하는데 호평을 받는다고 우쭐하지도 않고 혹평을 받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도 않는다. 역경이나 좌절을 겪어도 후를 털고 일어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중요한 문제의 판단이나 결정을 앞두고 개인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자존감이 높고 신념에 차 있으면서 말을 할 때는 힘이 있어야 한다. 셋째, 리더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말재주가 뛰어나지 않아도 리더의 품격이 있다면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간디의 묘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이 나의 메시지다. 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설득의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세상에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하나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내 머릿속 생각을 남의 머릿속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후자는 설득력이 필요한 일인데,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첫째,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거나 완벽한 체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뭔가 숨기는 것이 보이면 설득력을 잃는다. 세 번째는 디테일에 소홀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넷째, 당신이 주인공 행세를 하면 안 된다. 다섯째, 상대방이 볼 때 당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끝으로 당신이 자기 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설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와 말하기는 한 몸이다 그랬어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그 중요한 문장을 메모하는 그 습관을 기르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보는 것, 연습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 말 공부에는 마침표가 없다. 말하기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다. 말은 내 것이고 내가 말을 만들어 나눠주는 것이다. 좋은 말을 잘하면 이익으로 직결될 수도 있고, 좋은 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은 강원국 작가가 쓴 어른답게 말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 한 권을 리뷰해 드렸습니다.